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입시에 대한 모든 것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요 대학의 전형 방법의 변화. 그러니까 작년 요강과 올해 요강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요.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이만기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의 요지 1장과 2장 나누어서 앞에는 왜 우리가 요강의 변화를 봐야 하는지,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전형 방법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유가 뭔가? 그거죠. 올해의 잣대로 내년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올해 잣대로 작년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작년에는 작년 잣대로 보는 것이고 올해는 올해 잣대로 봐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강의 변화를 봐야 작년도 입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왜? 작년 요강에 의해서 입시가 치러지고 그 요강에 의해서 입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그러니까 작년 걸 모르면 올해 걸 기준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강을 볼 때도 작년에는 반영 비율이 이거였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첫째, 요강의 변화를 알고 전도 입시 결과를 봐야 된다. 둘째, 요강이 변하면 입결도 변한다. 둘째, 요강이 변하면 경쟁률도 영향을 미치고, 요강이 만만하면 뭔가 할만하고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으면 애들이 몰리는 것이고, 어려우면 덜 몰리고, 또 요강도 일종의 변화의 추세가 있어야 그 추세를 얼마나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요강을 볼 때는요, 특히 어떤 거에 주목하느냐?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그런가 하면 가중치가 30%인지 50%인지 25%인지 33.3%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주로 이제 가산점 가중치는 정시 모집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합이 7인지 합이 5인지 아니면 합이 6인지 세 과목 합인지 두 과목 합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정시 모집에서 표준 점수를 쓰는지 백분위를 쓰는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것들. 그런가 하면 얘가 가군이었는지 나군이었는지 아니면 다군이었는지. 다군은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 다군에 있던 것이 가군이나 나군으로 오면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또 수능 방법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가중치가 있는지 가산점이 있는지 반영 비율이 뭔지, 또 수학과 과학 지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올해는 미분과 적분을 필수로 했는데 작년에는 필수가 아니었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필수인데 올해는 필수가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논술고사를 수능 전에 보았는지 수능 후에 보았는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또 영어를 가산점을 줄 건지 아니면은 감점을 할 건지, 아니면 비율을 주는데 10%인지 15%인지 등등 다양한 방식의 반영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국사는 1등급 차이를 5점 차이를 두는지 0점 차이를 두는지, 급감별 점수 차이 같은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 학생부를 집어넣는지 집어넣지 않는지. 이를테면 서울대학은 올해 학생부를 집어넣죠, 정시모집. 근데 다른 대학은 대부분 안 넣거든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점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요 대학을 보겠는데, 우리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은 또 다른 분이 강의할 건데요. 근데 항상 우리가 뭘 보냐면, 대학 입학 요강을 보면, 또는 전형계획을 보면 앞에 이게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땡땡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부친과 같이 안내합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본 입학 전형 계획은 관계법령 제정이나 개정,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변할 수 있다. 최종은 언제 모집 요강에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옵니다. 최종 확정 내용은 추후 공지가 되는 2023년도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강, 그러니까 반드시 최종 요강을 봐라. 예를 들면 학과가 새로 생긴다거나 학과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외국어대 예를 들게요. 외국어대는요, 4일
법인이사회를 열고 외국어 계열 유사학과 구조정을 위한 학술 개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용인 캠퍼스의 통번역대학, 국제지역대학 8개학과 내년부터 모집하지 않는다. 올해 고3부터 모집을 안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외대는 그 과생이 다 없어지고 군대 갔다 다 졸업을 하게 되면 서울과 합쳐진다. 무슨 말이냐면 용인 캠퍼스에 어떤 학과가 없어지면요. 이제 몇 년 후에는 용인 캠퍼스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한국외대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최종 요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 학생들과 지방 학생 사이에 지금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용인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입결 성적이 다른데 왜 똑같은 졸업장을 주느냐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폐과하는 학과의 졸업장을 서울 걸 준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학과가 바뀌거나 통폐합되면서 여러 가지 요강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앞에서 해놓은 것이고요. 그럼 제일 먼저 가톨릭 대학부터 봅니다. 보면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고개별 추천 인원 제한 폐지가 됐고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2개 합 6에서 2개 등급 합 7로 완화가 되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전반적인 흐름이요. 최저 기준의 완화예요. 그런가 하면 간호학과는 3개 합 6에서 3개 합 7로 상당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리 1, 물리 2 동시에 두 과목을 보는 건 안 된다. 불인정한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논술 전형에 있어서 약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자유전공학과를 논술 전형을 통해서 뽑는다. 그랬고 또 어떤 가산점도 변했고요. 또 한국사와 영어의 등급별 점수, 환산, 가산은 어떤 과는 환산해서 주고요. 어떤 과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마다 좀 방식이 달라요. 한국사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한국사를 2023에는요. 5등급 이하에서부터 9점으로 깎아내리는 거야. 2022는 자연계만 그렇게 했는데 인문계만 그렇게 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많이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는요. 작년에 발표가 된 거 최근에 4월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급히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 과가 하나 생깁니다.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학과 25명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책자, 어디가에 나와 있는 책자 내용하고 실제 요강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최종 요강을 보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톨릭 대학교는 올해 작년에 나오지 않는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학과 25명을 새롭게 모집을 합니다. 과를 신설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각 대학교에 가서 최종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집 인원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논술 전형을 새로 보는 과가 약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도 논술 전형을 올해 실시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 끝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변해 있습니다. 꼭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 강의 듣고 가톨릭 대학이 변했네 라고 생각하고 가톨릭 대학교 요강을 보셔서 추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양식이 좀 다르죠? 앞에 거는 제가 조사해서 표를 만든 것이고요. 뒤에 거는 2024년 대입정보 119라고 하는 대기업서 나온 책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보여드립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보니까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평가 30으로 변했네요. 수능 최저를 없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대는 수능 최저를 없앴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을 정성평가로 바꿨습니다. 전형명도 변경을 했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국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것이죠. 자,
건대 걸 보시면 수능 최저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국수영사 사탐 한 과목에 2개 합이 5였었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건대는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겠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 몰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당수의 대학들이 애들 모집을 위해서 최저를 없앴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 같은 경우 보시면요. 경희대학은 지역균형 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한의외과, 의회, 한의회, 치의회, 약학에서 뽑지 않던 지역균형 선발을 올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보시니까 논술 수능 최저를 보니까 2개 합이 5에서 3개 합이 4로. 이건 뭐예요? 올린 거에 내린, 이건 올렸네요. 그죠? 이건 보세요. 2개 합이 5면 2, 3이잖아. 2, 3. 3개 합이 4면 아이고 많이 올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경희대학은 이제 약학대학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려도 된다. 올려면 오고 말란 마. 우리는 좋은 과니까 이런 거. 그런가 하면 레오 르네상스 적용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다가 최저를 없앴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요. 최저를 올렸다. 그러니까 좀 빡세진 거죠. 그러면 경쟁률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희대학을 정리해 보면 레오 르네상스에서 수능 최저를 없앴으면서 면접 대상 인원을 축소했다. 그죠? 다시 말해 면접 인원을 4배수에서 3배수로 내렸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명칭 변경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단과대학 모집군을 재배치했다고 경희대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대학 갑니다. 고려대학은요, 사이버 국방학과의 학업 우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낮췄네요. 국수형탐 3개합 5에서 3개합 6으로 낮췄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가 최저가 높은 대학으로 소문났었는데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사실은 4개 영역 중 3개 합이 7로 낮췄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은 제외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만든 거 얘기했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 그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뭐가 바뀌었냐. 과를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신설학과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세대 통신학과를 30명. 차세대 통신학과를 30명. 이건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go to 삼성.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융합학과는 작년에 만들었고 반도체 재작년에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올해는 만든 게 뭐라고? 차세대 통신학과. 이건 삼성전자와 채용 연계형 계약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삼성전자에 그대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 동국대학교도 있고요. 동국대학교도 서류종합을 30% 낮추었고 추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3.5배수로 좀 늘렸고요. 그렇죠? 논술 수능 최저를 걸면서 논술로서 약학과 AI 융합학과를 선발하는데 3개 합이 4니까 낮지 않네요. 동대치고는 꽤 높은 경쟁 그 수능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광운대학교 같은 대학교도 과를 좀 그 수능 최저 같은 것 등에서 약간 교과목을 반영한 게 있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보시면 뭘 많이 바꿨네요. 그죠? 전형을 변경했고 면접형 서류형으로 나누었고 면접 대상 인원을 3배수로 바꿨고 그다음 서류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수형과 중에서 3개 합이 7로 바꿨고 지역균형 선발을 만들어서 일반 선택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인문, 자연 나누어서 국수형사 3과목을 진로 선택합니다. 아마 이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고교 기여대학 지원 사업 때문에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 같은 경우도 국공립대학이기 때문에 나라의 말을 잘 듣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성대입니다. 성대 보시면 그 전에 성대를 한번 보고 갈까요? 보시면 논술 100%, 그러니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논술 100%로 가고 학회장 추천을 10%로 늘렸습니다. 4%에서. 그럼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학회장 추천, 미선발하던 것들을 글로벌 융합을 선발하는데 세계합이 6위였고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성대가. 성대가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문과에 이과에 넘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대학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는 국수 영과 중에서 세계합이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수자에서는 인문계, 글로벌 리더를 제외하고 3계합이 6인데 재밌는 것이 성대는 보기 드물게 제외과, 한문과, 탐구 한 과목을 바꿔줍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대가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걸떠보지 않는 제외과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바꿔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학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등등 3계합, 2계합이 3에서 3계합이 5로 바꿨습니다. 의예는 논술로 안 뽑다가 논술로 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성대는 수험생 친화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성대를 조금 보완을 해드릴게요. 네, 성댓글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변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100%로 바꾼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추천 인원을 10%로 늘렸죠. 그 다음에 정원의 특별 전형을 지원 자격 확대했고요. 스포츠과학 실기 우수자 전형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무용학 및 영상학 선발 방법을 변화시켰고요.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변경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과학 실기 과목을 변경했다는 내용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최종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으로 갑니다. 연세대학은 보시면 전형명을 변경했고요. 그렇죠? 교과 반영 방법을 복잡하게 안 합니다. 전모집 단위에서 특기자 체육인지에서 국수형치의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선택 과목도 특기자 전형에서 변경을 시켰고, 그렇죠. 그런데 연세대학은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올해 인공지능융합대학의 인공지능학과 입학 정원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20명에서 34명으로 확대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연세대학은 인공지능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입학 정원을 34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공과대학의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신설합니다. 연세대학, 이거 엊그제 나온 건데요. 공과대학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신설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 특별전형 전형명을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전형을 변경하면서 선발하는데요. 공과대학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50명, 수시에 40명, 정시에 10명,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입학정원 30명을 선발하는데 정원 그 수시 모집에서 20명, 정시 모집에서 10명 선발을 합니다. 이건 기하학과예요. 그러니까 바로 취업이 바로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점수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미뤄 짐작한데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아마 시스템 반도체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세대학은 화면에 나오는 것 말고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인공지능 융합대학 인공지능학 입학 정원을 34명으로 늘린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의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정원 외 계약학과로 신설을 한다는 점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의 시스템 반도체 작년에 만들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를 80명을 선발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위주로 선발을 하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한양대학교로 갑니다. 한양대학교는요, 소프트웨어 인지의 전형을 만들어서 선발을 합니다. 학종 40에 실제평가 60으로 하는데 보다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일괄합산 전형으로 바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로 갑니다. 중앙대학교도 많이 바꿨습니다. 전형 방법도 바꿨고 수능 최저를 좀 여유 있게 바꿨습니다. 국수영탐 6개에서 국수영탐 합의 7로 바꿨습니다. 물론 자연계 약학을 제외하고 역시 3개합 7에서 3개합 7로 바꿨는데 과탐을 하나만 반영하니까 낮춘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 바꿨고요. 지역균형 선발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라는데 계열별로 나누었다가 계열별 관계없이 전 과목으로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도요, 보시면 바꾼 게 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고요.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예정 추천 인원을 수명 이내로 확대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를 일부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와 탐구형 인재로 나누어서 뽑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학과 모집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을 반영할 때 정량평가로 바꾸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최저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중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일반 선택 과목을 90%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요, 수능 최저를 좀 보시면 올렸습니다. 국수형 과중 수학 포함 2개 합이 5, 작년도에는 수학 포함 3개 합이 6이었는데 저희 2개 합이 5니까 평균 2.5, 3개 합이 6은 평균 2. 이거 올린 게 아니라 낮췄군요. 그래서 조금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또 바꾼 것이 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뭘 바꿨냐면, 모집 단위를 신설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올해 이화여대가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인공지능대학을 새로 만들어서 모집 단위를 신설합니다. 즉 인공지능대학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신설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새로 만들었고 인공지능 학과는 그냥 뒀고요. 그래서 선발을 하게 됐고요. 수시에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인공지능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수시 10명을 선발하고요. 그렇죠? 미래인지 전형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7명, 고른 기회에서 3명이니까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3개 합이 6에서 2개 합이 5로, 고른 기회 사회 기여자 전형도 3개 합이 7에서 2개 합이 6으로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논술하고요, 실기는 인원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논술과 실기는 축소하고 학종에서 늘리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화여대는 또 자기소개서를 폐지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인 경우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정시에서 30명 선발하는데 참 재밌게도 자연계열, 데이터 사이언스니까 자연계열 같지만 자연계열 20명, 인문계열 10명 선발해서 융복합으로 이화여대는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형예술대학 이외의 모집 단위를 나군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은 여전히 계열별로 통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통합 선발하지만 일부 과는 나누어 선발합니다. 사범대학 전학과, 의예과, 간호학부, 약학부, 뇌인지과학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는 계열별이 아니라 학과별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나온다. 한국외대인 경우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상당히 복잡한 지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외대는 거기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100만 반영을 하고 있고 학기장 추천 논술 모집 단위에서 국수형사, 한문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한문.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외고대학 보겠습니다. 외대인 경우는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학문 단위 재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다 바람직하게 풀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바꿨습니다.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지에서 2단계를 면접 비중을 올렸고요. 논술은 비교과보다는 교과 위주로 반영을 합니다. 학교장 추천 논술에서 모집 단위에서 과목 반영을 바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경기대학으로 가면 경기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축소했습니다. 그렇죠? 대신 정시 일반 전형을 확대했고요. 광운대학교는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을 45%로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 등급별 점수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간 격차를 조금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영어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고요.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인문계 수능 반영 비율에서 수학 비중을 올렸다. 그죠? 수학을 30%로 올렸습니다. 단국대학교는 DKU 인재 모집 인원을 확대했고요. 그런가 하면 기계공학과 유망한 학과인데 모집군을 가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동덕여대는요, 졸업연도 제한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 정시 반영 방법을 바꿨는데 인문계 국어 30, 수학 25, 영어 25, 탐구 20에서 국어 30, 수학 20으로 여대답게 수학 비중을 낮추었다. 대신 영어 비중을 올렸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 시대를 맞추었다는 것이고 탐구 반영을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바꿨으니까 상당히 여러분에게는 유리하게 바꿨다. 근데 유리하게 바꾼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상명대학은 사범대학 모집군을 다군에서 나군으로 바꿨고요. 서강대학은 학생부 고른기회 인원을 소폭 확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서강대학은 주의할 점이 그 이과 애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비율이 제일 높은 대학이 서강대학입니다. 거의 60, 70%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수학 및 탐구경학 과목에서 선택 과목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꼭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자연계를 올 수가 있다는 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 서울과기대는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렸고요. 그죠? 논술은 수험생 숫자를 줄였습니다. 선발 비율.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네요. 2개합 6에서 2개합 7로 완화를 했고요. 자기소개서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첨단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공학과하고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과기대는 서울에서 유일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라의 말을 잘 들으면서도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첨단학과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공학과하고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만들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을 좀 늘렸고 논술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응용학과를 60명, 지능형 반도체로 30명,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30명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면 취업이 잘 되겠죠. 서울대학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시 모집에 교과를 반영하는 건데 지역균형은 교과 위력이 크지만 일반 전형은 수능으로 1단계를 자르기 때문에 교과 위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대 정도 갈 정도 수험생이면 A 아니면 B를 받을 거기 때문에 위력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여대는 그 전형명을 바꿨습니다. 특히 발언민주화 서류 전형은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으로 서류 100이면 특목자사고에는 유리한데 일반고에는 다소 불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발언민주화 서류 전형 이외의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폐지했고요. 논술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논술 80% 했고
그다음에 영어를 별도의 최저기준으로 두는 것을 없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의 등급별 격차를 조금 그 교과 옵션은 줄였고 논술 옵션은 조금 늘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을 변경시켰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대들의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치면 여대에 가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 보니까 약대 여대들이 다 약대가 있거든요. 그것이 또 젠더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고 얘기한 신문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여학생들은 약대가 좀 서울에선 유리하고요. 다음 세종대 봅니다. 세종대인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합했습니다. 모집인원을 조정을 했고요. 자기소개서를 없앴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었고요. 또 논술 모집인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인원을 4배수로 국방 시스템공학과를 늘렸고요. 정시 모집을 증가시켰고 일부 학과를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겼습니다. 영어는요.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하다가 자연계에서는 영어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급간 차이를 5점 차이를 두다가 2점 차이로 자연계는 영어 비율을 낮췄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세종대학이 공과대학을 키우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모집인원 변경시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을 폐지했고 숙명인재 서류형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숙명인재 서류형은 인문계 모집 단위를 선발하지 않아요. 왜? 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바꿨으니까 선발하지 않고 논술 숫자 반영 비율을 변경해서 논술 90% 논술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등급별 점수를 변형을 시켜서 역시 영어의 비중을 낮추었다. 그죠? 그러니까 5점, 10점 등급 차이를 두다가 2점, 4점으로 등급 차이를 낮췄다는 점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학생부 종합에다 그러니까 특기자를 없애고 학종에다가 소프트웨어 우수자를 집어넣습니다. 정시 모집을 1150명으로 높였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국수탐 2개 합 6에서 국수 영탐 2개 합이 4 이내니까 대신 탐구를 한 과목 쓰니까 거의 비슷하게 바꿔놓은 것이고요. 자연계는 탐구 2과목 역시 탐구 한 과목으로 바꿨기 때문에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아주대학교는요. 수능 최저 기준 완화했고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을 축소했습니다. 약 한 26명을 줄였습니다. 정시 모집을 늘렸고요. 수능 반영 비율을 영어를 20에서 15%로 영어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대신 탐구를 5%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학은 자기소개서를 폐지했고요. 인하대학은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은 자전을 만들어서, 근데 자전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갈 때는 그냥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지만 2학년 때 자기 과를 찾아가는 건데요.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하대학은 전공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전공으로 가능하면 보내주는, 다시 말하면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대로 전공을 가게 해주는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가면 그 과만 터질 테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지만 일단 가능하면 원하는 과를 고를 수 있도록 인하대학은 여러분에게 혜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런데 뭐 70명을 모집하는데 전체가 다 한 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안 된다. 어쨌든 적당하게 과를 배분하겠지만 가능하면 수험생들이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인하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올해부터 생깁니다. 아직 6강에 나오지 않고요. 최종 요강 곧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의 군을 바꿨습니다. 서해인프라공학과를 가군서 나군으로, 전기공학과를 나군에서 다군으로 바꿔서 가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가 쭉 나오고 있고요.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취평가제 진로선택 과목을 별도 기준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탐구 반영 비율을 영어를 깎아서 탐구를 높였습니다. 이제 중위권 대학들이 흔히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다음에 장난력 인지학 반영 비율을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에서 참 이거 아주 재밌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국수영탐 우수한 순서대로 40, 30, 20, 10 기발하죠. 그러니까 국어를 30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학을 30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잘 본 과목을 40% 주고요. 그 다음 잘 본 과목을 30%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40% 가는 과목이 영어일지 국어일지 탐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제일 잘 본 과목에다가 40% 주는 거니까 이거 참 매력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한성대학은 몰릴 겁니다. 근데 이런 대학이 더 있습니다. 가천대학도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력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대학 요강 변화를 봤는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환기만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강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언급하지 않은 대학도 요강 바뀐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대학 같은 경우도 영화 실기 우수자의 그 면접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스포츠 교육학과의 특기자 유도 종목 모집 단위도 변경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가 하면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100번위를 쓰다가 올해부터 정시 모집에 표준 점수를 바꾸거든요. 이런 것들에서부터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강을 보시고 어쨌든 바뀐 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뭔가 많이 바뀐 대학은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년 입결을 볼 때는 반드시 작년 요강에 의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